안녕하세요, 정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적분 판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적분 판정법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우선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하기 전에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을 먼저 한 이후에 이제 수렴한다고 하면 그 수렴하는 값을 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선 그 수렴, 발산, 판정을 하는 좋은 판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희가 10장 2절에서 발산 판정법이라고 또 하나 있었죠. 근데 발산 판정법은 사실상 그 수렴, 발산을 판정하기 위한 판정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사실상 반쪽짜리 판정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산 판정법이 이런 거였죠. 자, 발산 판정법을 다시 쓰면 주어진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면 조건이 그러면 결론은 그 주어진 수열의 무한급수가 발산한다. 이게 바로 발산 판정법이었죠. 그런데 이게 왜 반쪽짜리냐면 어떤 경우에 그렇다고 이제 이 수열이 만약에 0으로 수렴하면 그러면 얘네들이 무한급수가 수렴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뭐 수렴할 수도 있고 또는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경우는 모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화수열을 배웠죠. 저희가 조화수열이 AN이 일반항이 n분의 1이라는 것이 바로 조화수열이었죠. 근데 이 조화수열의 극한을 보면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는데 이 경우에 조화수열의 무한급수는 발산한다는 것을 증명을 했었죠. 또 한편으로는 n제곱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은 0이죠. 그러면 이 경우에 n제곱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의 급수는 수렴을 합니다. 이 10장 3절에서 이거 수렴을 하는지를 확인할 텐데요. 아무튼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이 수열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이 급수가 그 수열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정확하게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판정법이라 하고요. 반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볼 적분 판정법은 온전한 판정법입니다. 네, 딱 그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해줍니다. 자, 그럼 적분 판정법이 어떤 개념인지 어떤 컨셉에서 나왔는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n제곱분의 1이라는 이 수열의 급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항을 나열해 보면 이제 1제곱분의 1, 2제곱분의 1, 3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무한히 더해 가죠. 그것을 xy 좌표 평면에 표시를 해보면 1제곱분의 1이라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항, 이 두 번째 항은 가로의 길이가 1이고 그리고 높이가 2제곱분의 1인 직사각형이 여기 넓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있죠. 그리고 3제곱분의 1은 마찬가지로 가로의 그러니까 밑면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3제곱분의 1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하나하나를 이렇게 쭉 그려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무한히 계속 더해가는 것이 이 급수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직사각형들의 오른쪽 점, 오른쪽 꼭지점을 이렇게 쭉 이어서 연결한 이 곡선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그것은 y는 x제곱분의 1이 되겠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이 높이가 바로 1제곱분의 1이고 2를 집어넣으면 이 높이가 바로 2제곱분의 1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 꼭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들과 이 주어진 x제곱분의 1, y는 x제곱분의 1이라는 것을 같이 잘 관찰을 해보면 이 급수의 합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직사각형들을 직사각형의 넓이를 무한히 더해가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무한히 더한 직사각형들의 넓이는 이 y는 x제곱분의 1에 1과 x축으로 유괴되는 이 사이의 넓이보다는 작죠. 그래서 첫 번째 정사각형의 넓이를 제외하고 요 두 번째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쭉 더한 거, 여기서부터 요만큼 넓이를 더한 것은 이 y는 x제곱분의 1이 1부터 무한대까지 이 곡선의 아래쪽 넓이를 더한 것보다는 명백히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이상적분의 값은 이미 1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요 우변에 요 부분은 이상적분의 값을 구하면 2가 되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급수의 합은 2보다 명백히 작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 급수의 합이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부분합 수열의 극한이 2보다 작다란 뜻입니다. 2보다 작다. 그러면 이 SN이라는 이 수열의 극한이 2보다 작다는 얘기는 모든 n에 대해서 어떤 자연수 n을 하든지 그 수열의 SN 값은 모두 2보다 작습니다. 자, 모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다섯 번째 항 각각이 항상 2보다 작은 그런 수열이 바로 SN이라는 수열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유기합니다. 위로 유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또 잘 관찰해 보면 SN이라는 것은 지금 무한히 첫 번째 항은 여기고 두 번째 항은 요만큼 더한 것이고 세 번째 항은 S3는 요만큼 더한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SN이라는 수열은 찔끔찔끔 증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S1은 1제곱분의 1이고 S2는 1제곱분의 1 더하기 2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S3라는 수열은 부분합 수열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S1보다는 S2가 크고 S2보다는 S3가 크고 점점 증가하는 증가수열입니다. 두 번째 증가수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그 단조 수렴 정리에서 위로 유기하고 계속 증가해 나가는 수열은 결국은 위쪽 천정에 닿을 수밖에 없죠. 단조 수렴 정리에 따라서 이 SN이라는 부분합 수열은 수렴을 합니다. 즉, 이 극한이 수렴을 하고 그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이 부분합 수열이 수렴한다는 얘기는 바로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데 이상적분을 적절히 사용해서 비교를 통해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적분 판정법이 온전하려면 이 이상적분을 이용해서 어떤 또 다른 형태로 주어진 급수가 발산한다는 것도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게 바로 다음번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수 루트 n제곱분의 1이라는 무한급수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일반항은 루트 n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루트 n분의 1이라는 이것을 넓이로 하는 직사각형들을 한번 쭉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n이 1이면 루트 n분의 1이라는 이 넓이를 가진 정사각형의 넓이를 루트 n분의 1이 되겠고요. 물론 밑면의 넓이가 1이고, 그리고 두 번째 루트 2분의 1을 넓이로 하는 물론 이게 높이도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이 경우는 루트 1분의 1이 되겠죠. 이 직사각형, 또 세 번째는 루트 3분의 1 높이가 되고 밑면이 1이 되는 이런 직사각형들을 다 모으면 이 첫 번째 직사각형, 두 번째 직사각형, 세 번째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이 직사각형들을 무한히 더해가게 되고, 이 직사각형들의 무한히 더해가서 합을 한 게 바로 이 무한급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들의 왼쪽 꼭지점을 이어서 이게 어떤 함수인지 살펴보면 y는 루트 x분의 1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쵸? 2를 대입하면 높이가 루트 1분의 1, 2를 대입하면 높이가 루트 2분의 1, 이런 식이죠. 그쵸? 3을 대입하면 높이가 루트 3분의 1. 그래서 이 함수가 바로 함수를 따라서 이 점들이 직사각형의 좌측 위 꼭지점들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y는 루트 x 제곱분의 2를 비적분 함수로 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이상적분으로 구한 이 적분값보다는 반드시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적분값이 아래니까 더 작죠. 이 사각형을 위까지 이렇게 더하니까 더 큽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이 명백히 성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죠? 그런데 이 이상적분값은 이미 우리가 발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상적분값이 발산하죠. 자,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큰 값 당연히 발산해야죠. 그죠? 이 급수의 값은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어떤 수열의 일반항과 어떤 유사한 형태, 루트 n분의 1이라는 일반항이었는데 루트 x분의 1이라는 걸 피적분함수로 가져와서 그걸 이상적분을 했고, 그 이상적분이 발산하니 그것보다 더 큰 급수도 발산한다, 이런 식으로 이상적분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예에서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에서도 이 무한급수에 무한히 더해지는 이 일반항과 굉장히 유사한 비적분함수와 그것의 이상적분을 잘 활용하면 주어진 급수가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컨셉이고, 그래서 적분 판정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함수 fx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에서 무한대까지 잘 정의가 되어 있고 반개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네요. 반드시 연속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양의 값을 갖는 함수입니다. 양함수라고 보통 부르죠. 자, 그리고
감소 함수여야 하네요. 그쵸? 위에서 저희가 단조 수렴 정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감소 함수고, 요 세 조건이 있고, 자, 주어진 무한급수 형태를 잘 봤더니 여기 있는 일반항을 굉장히 n 대신에 x를 집어 넣은 것을 f of n 이런 함수로 봤을 때 이 f of n에 대해서 이상적분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잘 확인을 하면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상적분이 수렴하면 급수 수렴, 이상적분이 발산하면 급수 발산. 자, 이거 아주 좋은 적분 판정법이죠. 온전한 판정법입니다. 자, 이 적분 판정법에 대한 엄밀한 증명은 사실 저의 그 영상 중에 해석학 7장 1절 무한급수 중 파트 5를 참조를 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엄밀한 증명이긴 한데 저희는 해석학보다는 미분적분학을 하는 것이고, 미분적분학은 굉장히 수학적으로 엄밀한 증명보다는 이 정리의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미분적분학이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 해석학 영상의 무한급수 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적분 판정법을 잘 활용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들이 저희한테 오히려 좀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